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롯데 신동민 회장도 결국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신 회장도 정권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8개월 만에 풀려난 신 회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이 강조해온 뉴 롯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갈 길이 먼 신동민 회장의 행보,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형제 간 경영권 문제이 도화선이 된 경영비리 재판에 이어서 국정농단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로까지 불렸던 롯데의 위기는 항소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한숨 돌린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재벌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는데 항소심 결과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광호 기자. 네. 2심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뇌물죄를 병합했는데 먼저 경영비리의 경우 1심에서와는 달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 경영비리 재판을 국정농단 재판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재판이 합쳐진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영비리인데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회사 돈으로 일명 공짜 월급을 줬다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또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원 실업에 그룹의 이익을 몰아주고 또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은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1심에서 신동빈 회장 70억 원 추가 지원은 고 이인원 부회장이 주도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대통령 강요에 의한 사회 공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는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 뇌물 70억 원에 대해서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다 뇌물을 공유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부 역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과는 달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신동빈 회장 측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다면서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말하자면 강요의 피해자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1심 재판부도 이 뇌물이 강요에 의한 뇌물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건넨 건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건데요. 2심에서는 이 강요 부분을 감형 요소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다소 완화된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롯데그룹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액의 70억을 낸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적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양형 이후에 가서는 정치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고 있어서 서로 모순된다고 보여지고. 자, 그런데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근거가 뭡니까?
네, 1심과 2심 과정에서 좀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심에서는 신 회장과 만났던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부정한 청탁의 핵심 증거로 작용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안 전 수석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면세점 특허가 아니라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했던 문제의 자리도 1심에서는 신 회장 측에서 이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됐었는데 예. 2심에서는 안 전 수석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뇌물을 위해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건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강요 피해 쪽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이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두고 그동안 재벌 총수들의 양형 원칙인 삼호법칙이 적용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이 삼호법칙이 뭡니까? 네, 재벌 회장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에 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형법 62조 집행유예 요건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벌 봐주기 비판을 의식해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재벌 회장들에게 적용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런 공식이 적용돼서 풀려난 재벌 총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 김승현 한화 회장이 배임죄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14년 파기환송심에서 3.5 법칙으로 풀려났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두산 박영선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도 횡령, 탈세, 배임 등으로 기소됐지만 3.5 법칙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신동빈 회장 판결을 두고 일리가 있다는 의견과 비판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앞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너그러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강요에 의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 안 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죠.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정유라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판결이란 겁니다. 예. 신 회장 항소심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부가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고요. 예. 참여연대 측 변호사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법 적용,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몇 천만 원만 뇌물을 제공해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70억이나 되는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된다는, 사실상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풀어준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판결 이후에서는 그냥 화려한 법리적인 미사 여구만을 늘어놓는 그런 재판 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심에서는 추징금 70억 원도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이 추징금이 취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추징금 70억 원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기대하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에 준 돈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70억 원이 신 회장 개인의 이익이 아닌 롯데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또 돈은 롯데 계열사들이 마련했고 최순실 씨 측이 계열사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신 회장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1심과 2심이 엇갈린 이유는 신 회장 개인의 이익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인데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요인이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이 지배력 강화라는 문구가 아예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재벌 봐주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일리가 있다는 반론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느냐가 판결의 핵심인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말을 뒤집기도 했고 무엇보다 먼저 만나자고 한 쪽이 신동빈 회장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특혜를 받았다는 롯데의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도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있었고요. 예.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 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정상 참작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본인이 롯데가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경영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어떤 반성을 계속 해온 거하고, 그리고 한국노총 간부라든지 롯데 노조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석방을 탄원하면서 현재 롯데가 처한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신 회장이 복역 기간 중에 그 변호인 접견이 너무 많았던 것을 놓고도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만 무려 282번이 있었습니다. 예. 신 회장 구속 기간이 200일이 조금 넘는데 여기서 뭐 휴일이나 주말 등 면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를 좀 빼면 139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차례가 넘는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참석하는 흔히 알고 계시는 면회와 좀 달라서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도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신 회장은 일과 시간에는 사실상 이 접견실에서만 생활을 했던 셈입니다. 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인당 평균 5번에서 6번 정도의 변호인 접견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셈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면허 취소 여부가 걸려있는 롯데 면세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동빈 회장 항소심 재판부 K스포츠재단에 졌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을 했는데요. 자, 신 기자,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역시도 강요형 뇌물로 봐서 선처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뇌물 액수가 늘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 삼성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이 16억 원도 신동빈 회장처럼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예를 들어 뇌물 액수는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때문에 액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그 신동빈 회장 판결을 보면 요구형 뇌물, 강요의 피해자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거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처가 상당히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와 삼성은 대통령 강요로 뇌물을 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돈을 건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재판 판결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의 강요로 의해서 뇌물이 건네졌다는 쪽입니다. 네. 뭐 현안에 대해서 도움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주장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의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도움 내지는 특혜를 받은 정황이 상당히 선명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는 현안이 걸려있던 면세점 사업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부의 특혜로 인한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롯데는 같은 요구형 뇌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강요형 뇌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액수와 지급 방법이나 그로 인한 대가 등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2심 재판부는 면세점 청탁에 대해서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유죄로 봤는데요. 자, 무죄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면세점 운명 역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행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해당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심사 내부 과정에서만 소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받는 것 자체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우선 감사원은 실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부정이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번 청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장과 청와대 간의 관계지 회장과 관세청 사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관세청의 특허를 받는 데에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뭡니까? 네, 관세청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178조 조항이 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롯데 측에서 펼치고 있는데 관세청 측은 이 역시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2심 판결만으로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다면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청이 실제로 면허 취소 결정을 만약에 내리더라도 롯데 측이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한다면 이 판결 때까지 면허 취소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길게는 5년까지도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회장, 사흘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멈췄던 롯데 경영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신동빈 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신뢰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로 그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처음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15년 1차 대국민 사과가 있었을 때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직후 시작된 경영비리 수사로 좌절이 됐습니다. 신 회장은 또 이듬해인 지난 2016년 경영비리의 검찰 수사가 끝난 직후에 또다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 수사로 다시 심려로 기초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난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호텔롯데 상장을 조속히 재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약속이었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롯데가 드디어 지주사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구속으로 그 후속 작업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제 다시 속도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만큼이나 롯데 지주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호텔 롯데인데요. 이 호텔 롯데를 일본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신동빈 회장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그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지주가 출범을 하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끊기는 했습니다만 후속 작업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지난 10일 해결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지난 10일 이전의 롯데그룹 지배구조 상황인데요. 롯데지주 출범으로 대부분의 계열사가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이 됐지만 여전히 지주사 위에 신동빈 회장과 함께 호텔 롯데가 있는 상황이고 지주사가 아니라 호텔 롯데가 따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롯데케미칼과 물산, 건설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10일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지주사 체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지배구조 개편이 아직 끝난 건 아닐 텐데 그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남은 과제는 이 롯데지주가 가지고 있는 롯데카드의 지분을 파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 롯데의 상장입니다.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그러면서 이 4개의 회사가 합쳐지다 보니까 롯데카드의 지분을 90% 넘게 보유를 하게 됐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어서 이 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롯데에서 호텔 롯데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롯데 전체가 일본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호텔 롯데 상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 2016년 경영력 신안 발표 때 5년간 40조 원 투자와 7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으로 차질을 빚었는데 경영에 복귀한 만큼 이 일자리 만들기가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네, 롯데는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유통 부문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네. 이 투자에 신사업 육성과 특히 채용 부분이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살게 되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뚜렷한 유무죄의 변화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형 투자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민 중 하나가 채용과 일자리 문제인 만큼 대규모 채용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올스톱됐던 대규모 투자도 급물살을 타겠죠? 네, 롯데는 M&A로 신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펴왔는데 신 회장 구속으로 중단됐던 이 전략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올 들어 검토하는 국내외 M&A만 10여 건이고 금액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가운데 신 회장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 인도네시아 유아단지 산업입니다. 4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데 곧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글로벌 1위 도약을 선포했던 롯데 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 문제로 시끄러웠던 만큼 이를 만회할 카드로 해외 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외에도 베트남 제과 업체 인수, 미국 등 호텔 인수, 유럽 화학업체 인수 등 이런 M&A를 위한 검토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다 줄줄이 막혀있는 중국 사업도 당장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사업은 롯데에게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네. 현재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만큼 신 회장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예. 현재 중국 사업은 선양 롯데월드 건설과 롯데마트 중국법인 매각이 현안인데요. 롯데마트 매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선양 롯데월드 건설은 첩첩산중입니다. 네. 총 3조 원이 투입된 선양 롯데월드 건설은 2017년 본격화된 사드 보복으로 선양시의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재 공정률 6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 회장으로서 롯데마트를 급하게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중국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선양 롯데월드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사업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이재용에 이어 신동빈도 피해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강요 때문에 상납을 했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집행유예로 풀어만 달라는 신 회장의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롯데는 다른 재벌들과는 달리 대표적인 은둔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오너 마음대로 경영을 해왔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서긴 했지만 롯데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신 회장이 이 책임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